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보석신문 그 결과가 나와서 기각이 되었는데, 기각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죠. 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러는데 건강상의 이유와 여러 가지로 이제 보석을 신청했는데 그 기각이 됐죠. 이 국가의 중대한 관심 사안 있잖아요. 윤 대통령의 내란 심판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통해서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고 더구나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다 보니까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기각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계속 임하게 되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굉장히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들을 앞으로 계속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들고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역사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만난 거고 이것을 이제 정치권에서는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어떤 용어를 썼는데 그런 용어 전술에 속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엄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것은 지금 과정 중에 토론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재판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체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체제가 보이지 않지만 넘어가서 완전히 이제 전복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엄의 불법이냐 합법 여부는 체제를 기준점으로 보면 되겠죠. 체제가 넘어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면 이건 합법적인 정당한 어떤 통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정상적인 어떤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계엄권이 발동됐다면 그건 이제 불법이 되는 건데 이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불법 계엄이냐 합법이냐는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법이 바로 체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은 윤 대통령은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비상 대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통치적인 결단으로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냥 국정 상태 어떤 문제도 없는데 어떤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건 내란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숨은 어떤 의도성에 따라서 이제 비상계엄은 갈리는 거겠죠. 내란인지 아니면 비상대권인지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고 보석 인용 같은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죠.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적인 중대한 관심 사안이다 보니까 국민적인 관심도도 높고 이런 사건을 쉽게 인용을 결정해서 풀어주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윤 대통령 만난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언론이라는 이런 데서 불법 12.3 불법 내란 이런 식으로 불법 계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언론의 호도라고 보고 정확한 판단이 아닌 거죠. 아직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과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 법적으로도 시시비비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내란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12.3 불법 비상계엄, 불법 비상 내란 이런 것은 잘못된 용어고 정확한 용어가 아닌 거죠. 그 용어 혼돈 전술이라든지 전략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 과정에 있는 12.3 비상계엄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상계엄 형식의 어떤 비상대권 뭐 이런 형식으로 지금 보아야 되고 확실한 이제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은 아주 국가의 중대한 어떤 운명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지금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도 내란 재판이 정확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없겠죠. 내란에 위한 이런 위법 과정만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이런 법원에서도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재판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오류적인 결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서 이런 법관들이 어떤 내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체제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체제가 대한민국 운명을 가르는 어떤 형방의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이 보아야 되죠. 예전에도 어떤 대법관들이 어떤 선거 소송 같은 경우에 결론을 잘못 내거나 아니면 그 덮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같은 이제 선상에 놓고 역사를 조명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선거 소송에서의 대법관들의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것이 공정성과 약간 거리가 먼 어떤 판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시비도 많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또 더구나 비상경을 한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사를 통해서도 이 선거 문제의 시시비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없고 검증조차도 할 수도 없는 대통령의 권위를 가졌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걸 이제 강제적으로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한 것을 통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이 비상 대권이었다는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서버 검증이라든지 그 선거법이 왜 개정이 되었는가, 개정되어서 이것을 바꾸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음에도 이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국가의 체제까지 이제 무너졌다는 것을, 선거가 보이지 않게 장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의 비상대권까지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선거 제도를 개정해서 그 선거법을 다시 다소 의석수로 이제 틀어지고, 그것을 이제 다시 어떤 바꿀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선거 부정선거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벌어졌고, 그리고 뒤에 또 체제라는 것이 다 장악이 돼서 바뀌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거의 뭐 국회도 보이지 않지만 장악된 거죠. 장악됐고, 뭐 군도 장악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사법기관이 이미 장악이 이제 많이 거의 완성되는 단계. 거기다 이제 입법으로 검찰청까지도 다 해체시키고,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노란봉투법 다 모든 법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전혀 제어장치 없이 일방적인 어떤 입법 폭주로 인해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 됐다는 거죠. 법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 법이 무너진 것이 비상사태인 거죠. 근데 이러한 비상사태라는 시국적인 어떤 인식에 국민의힘은 그냥 탁상 공론만 버리고 정치권들끼리 이제 싸움만 주고받는 것으로 이제 중요한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의 비상사태가 맞고 중대한 상황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란 이 과정 심판에서 이게 불법으로 나오고 체제가 넘어갔다면 이건 상당한 오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 윤 대통령이 중앙지방법원에 보석 신청한 것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었다는 거. 그거는
그렇게 국가의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높고 그래서 이제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 이 내란 재판 과정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의 위법성, 합법성 이것만 보면 분명히 이제 불법으로 나오게 되겠죠. 윤 대통령께서. 그렇지만 부정선거라는 어떤 그런 문제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의 비상권 발동인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체제가 넘어간다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로 더구나 이제 전시 작전권이 환수돼서 이제 환수된다는 것은 전시 작전이 미군에서 이제 이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보의 공백이라든지 위기가 오는 거고 또 국군의 날 행사에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자주 국방을 강조했는데 지금 자주 국방을 논할 상태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이 휴전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국방이라든지 안보가 지켜질 수 있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체제 이게 이제 전부인 거죠. 대한민국이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한미동맹 대한민국의 이 공백,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한미동맹이 가장 축이 되어야 되고 체제, 자유민주 체제는 그 축이 한미동맹을 지탱하고 있고 국민적인 주권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기틀이 세워져서 그것이 이제 총체적인 국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데 국가의 체제 시스템도 무너지고 국방도 자주국방이라든지 전시작전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더구나 지금 경제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잖아요. 통화승화표에도 제동 걸렸고 그다음에 3,500불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미 투자자금 이 협상도 교착 상태에 있고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제 내부의 문제까지 터진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안보 이런 모든 것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고 주변의 환경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런 어떤 그리고 미국 어떤 관세 전쟁 또 패권 전쟁 이런 것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패권 전쟁에 오히려 선점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또 이제 같이 투트릭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굉장히 위기이고 국군의 날 행사에서 참 이상한 지금 좀 나라가 이상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도 붕괴됐고 국민들 주권도 지금 사실상 체제가 넘어감에 따라서 붕괴된 거고 법도 없기 때문에 지금 치안도 지금 공백이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국가 비상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체제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 중대한 위기까지 직면한 것 같습니다. 법이 이제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이 이제 법을 이제 다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권력의 힘으로 모든 법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주권은 상실이 일어난 거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체제도 상실이 일어났고 국민주권도 상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수단은 국민적인 지각과 국민적인 어떤 해법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체제에 그야말로 위기가 아닌 체제가 이미 다 넘어간 상태고 이제 자유민 체제를 지킬 수 없다면 공산 전체주의 체제에서 뭐 10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주권을 잃어버린 어떤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어떤 국민들의
경제 이런 것도 뭐 다 원화 가치도 추락하고 경제도 추락하고 통화서 제동 걸리고 뭐 도저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안보 위기라든지 이런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국민의 인식이 깨어날 때인데 아직 이 중대한 위기를 알 수 없는 국민적인 지각이라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